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김혜미입니다. 북한으로 사람과 물건이 오고 가는 일, 참 가깝고도 멀게 느껴지는데요. 이 일을 최전선에서 진두지휘하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남북 당국 간 경협사업의 공식 이행을 맡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입니다. 이번에 남북교역 전반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모두 10회에 걸쳐 남북교류협력 실무 절차 안내 영상교재를 제작했는데요. 실무 관계자 여러분들과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첫 시간에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고재길 팀장님을 모시고 남북교역 추진 절차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단계별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남북이 교역을 할 때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남북교역이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네, 남북교역이란 남북 사이의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징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한 물품의 이동을 의미합니다. 네. 대무역에서는 수출 수입이란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북한과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니라 민족 내부 거래를 보기 때문에 반출, 반입이란 용어를 사용합니다. 네. 쉽게 말해서 남북 간에 오고 가는 물품의 이동을 남북교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때 직접적인 이동뿐만 아니라 단순히 제3국을 경유하는 물품도 다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제3국 경유라는 것은 남한이나 북한에서 출발한 물품이 중국 등 제3국에서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세구역에서 일시적으로 장치했다가 남한이나 북한으로 들어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럼 중국 물품이 북한에서 남한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해당이 되나요? 네, 제3국산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남북 간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남북교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북한산 물품이 제3국으로 수출되어 다시 남한으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대무역, 즉 수입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그 나라의 통관 절차를 거치느냐 또는 거치지 않느냐에 따라 구분할 수 있겠죠. 방금 남북교역이란 남북 간의 물품이 이동하는 것을 뜻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서 물품이란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남북교역의 대상인 물품에는 일반적인 물품과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까지 포함을 합니다. 네, 그럼 쉽게 말해서 눈에 보이는 것 외에도 컴퓨터 소프트웨어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잘 이해하고 계시네요. 법적으로 물품은 관세법 제50조와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에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용역이나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은 대무역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남북교역이 언제부터 이루어졌는지 알고 계시나요?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던 2000년 이후가 아닌가요? 그 이전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야 될 건데요. 네. 1988년도부터 남북교역이 있어 왔습니다. 이른바 77선언이라고 하는 네. 특별선언 발표가 있은 후에 그 후속 조치로 남북교역이 시작이 됐고요. 이에 따라서 1988년도 11월 달에 최초로 반입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990년도 8월 달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남북협력기금법이 제정이 되었고요. 1년 만인 1991년도에 남북교역 규모가 1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남북교역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그런 역사가 있는 만큼 그 종류도 다양할 것 같아요. 네, 그럼요. 남북교역을 유형별로 분류해 본다면 크게 상업적 거래와 비상업적 거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상업적 거래로는 일반 교역, 또 위탁가공 교역, 개성공단 사업, 금강산 관광 사업, 기타 경제협력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네. 여기서 말씀드린 일반 교역이란 물품의 반출, 반입만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주로 북한산 농수산물 반입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위탁가공 교역이란 가공임 지급을 조건으로 해서 해당 원부자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북한에 있는 거래 상대방에게 반출해서 이를 가공한 이후에 네. 다시 제품을 남한으로 재반입하는 그런 교역을 의미합니다. 네. 그 외에 지원성 사업들이 있는데요. 비상업적 거래로 구분하고 있는 이 지원성 사업에는 크게 대북 지원이나 그 밖에 사유문화 협력 사업의 경우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남북교육이 뭔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남북교육을 추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절차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죠. 아나운서께서는 북한과 어떤 사업을 하고 싶으세요? 저는 북한산 송이버섯이 유명하다고 하는데 그것도 가능한가요? 그럼요. 아나운서님처럼 일단 남북교육 사업을 하고 싶으면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야 합니다. 계획이 세워졌다면 관련된 북한의 사업 파트너와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이전에 필요한 것이 바로 북한 주민 접촉 신고 절차입니다. 전화, 팩스, 이메일 또는 중개인을 통한 간접 접촉을 비롯해서 북한 주민과 만나거나 또는 연락하는 모든 접촉 시에 통일부에 사전 신고를 하고 만나야 합니다. 이후에 북한 주민과 접촉을 해서 서로 사업 협의가 잘 되었다면 계약 체결을 해야 되겠죠. 계약은 반드시 상호에 서명한 이후에 문서를 보관하셔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북한 물품을 들여오기로 했다면 해당 물품이 전략물자에 포함이 되는지 또는 한도 물량 품목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별도의 물품 반출입 승인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서는 해당 서류들이 잘 구비되었는지 예비 검토를 하게 되고 검토가 완료가 되면 통일부에서 승인 및 통보를 하게 됩니다. 화물 운송이나 통관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관련 서류들을 준비해서 관세청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통관 절차는 대부분 일반 수출입 물품의 통관 절차와 비슷합니다. 이제 모든 서류 준비를 다 마친 후에 실제로 물품이 통관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물품의 반출입이 완료가 되면 교역 대금을 지급을 하고 교역이 완료가 됩니다. 이후 사전에 부여된 조건에 따라서 교육이 잘 이루어졌는지 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서 남북교육에 필요한 모든 절차가 완료가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방북이 필요할 경우에는 방북 승인 신청을 하게 되고요. 수송장비 운행을 할 경우에는 별도로 수송장비 운행 승인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각 단계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절차가 생각보다 좀 복잡한 것 같은데요. 각 단계별로 승인 신청하고 신고하고 또 보고를 하려면 좀 복잡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모든 신고, 승인, 그 다음에 신청의 확인, 결과 보고와 같은 절차는 통일부의 남북교류 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누구나 인터넷이 되는 곳이면 언제 어디서든지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이죠.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전화 한 통 주시면 상담센터를 통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설명해 주신 고지길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르면 어렵지만 알면 알수록 쉬운 남북교역. 이제 좀 감이 오셨나요? 다음 시간부터는 각 단계별 진행 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아나운서 김혜미였습니다.